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 한국의 G7 정상회의를 참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G7 정상회의가 무산되었는데요. 이는 4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G7 참가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G11로 확대하는 것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G7 정상회의가 무산된 것에 반색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이 G7에 합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초대국으로 한 번 정도 참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G11로 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미국 국무부에 직접 연락하여 한국 G11 입성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악착같이 한국이 국제무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올해 G7 개최국인 미국의 G7 회의가 무산된 것을 더욱 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면서 일본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이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인도와 한국, 호주를 G7 정상회의에 초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리스 총리는 지난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내년 중반 영국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G7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영국과 협력하고 기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서 또 다른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이번 G7에서 초대 국가를 정식 멤버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11보다 더욱 강력한 성격을 띠고 있는 D10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D10에서의 D는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로 서방 민주주의의 네트워크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외신들은 영국이 한국, 인도, 호주를 G7에 참여시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권의 연대를 넓혀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할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한국 등 3개국의 G7 정상회의 초청에 관해 공동의 과제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우호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G7 확대는 영국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번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코로나 초기의 의료물자나 의료장비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 인한 팬데믹 사태에 오히려 중국의 의존도가 확대된 아이러니한 모습에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른 정치색을 띠고 있음에도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때문에 D10의 구상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방해할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회원국들은 G7은 구시대적이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G7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이것으로 D10 구상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매우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방역에 허덕이고 있을 때 경제를 개방하면서도 방역을 지켜낸 가장 민주적인 모델을 제시했으며 G7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한국에 끊임없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방역 모델을 제시하며 뛰어난 IT 기술과 바이오테크를 이용한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및 생산 능력 등은 이들 국가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10의 정식 멤버로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 일본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G7 정식 참가국이 되면 아시아 유일 G7 국가인 일본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G7은 만장일치로 멤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스가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G7 합류를 강력히 요청할 경우 일본이 이를 거절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점점 높아진 위상으로 G7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 또한 거품 물고 반대하며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을 불러봤자 반일 선전만 당한다.
허언과 망언 그리고 거짓과 날조, 왜곡 투성이의 한국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지 모른다. 배신당할 것을 각오하는 것이 좋다. 경제가 침체하고 코로나 대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간시와 자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성장기에 있는 한국에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파산한 국가의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 역시 신사의 나라 영국이다. 영국 총리가 친일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듣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 일본은 정식으로 반대를 표명해야 합니다. 단교로 종지부를 찍어주기 바란다. 서쪽으로 묻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한국은 서방이 아니다. 한국은 신이 나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나라라고 떠들었겠지. 인도랑 호주는 좋은데 한국에 자격이 있는 건가? 인터넷 우익이 흥분하는 한 해였지만 내년에도 그것은 계속될 것 같다. 먼 유럽 나라의 수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숫자를 보고 초대장을 보낸 것은 아닐까?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일당 독재 국가이다. 일본 이외의 나라는 한국에 대해 어떤 민족이고 일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른다. 영국의 움직임은 당연히 한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었다. 영국 총리에게 주도권을 잡지 말라고 충고하고 국제조약을 파기하는 한국과 일본은 같이 앉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일본도 화나면 무섭다는 걸 가끔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바보 취급 당할 뿐이야. 한국이 G7에 들어갈 것으로 검토하자. 가토 관방장관은 환영한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고 잘못된 메시지를 한국에 줬다. 역사를 왜곡하든 거짓말을 하든 농간을 부리든 공업기술을 훔쳐가든 과일기술을 훔쳐가든 한국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일본이 환영한다고 한국은 이해했다. 이 정권은 바보인가? 미국도 그렇지만 영국도 자국의 무역이나 협정 관계를 유리하게 만들고 싶지만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상태를 알고 저울질하는 척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한국이 참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은 그냥 손님으로서의 게스트 참여가 아니라 일본을 쫓아내고 정식 멤버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또 일본에 질까봐 로비를 벌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G7의 자리에서 부끄러움도 없는 위안부, 징용, 후쿠시마 처리수를 문제 삼아 일본을 폄훼하는 것은 아닐까요? 역시 한국의 고자질 외교. 댓글을 보니 한국은 굉장히 미움받고 있구나.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네. 매스컴처럼 시노쿠보에서 앙케이트 같은 걸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 같은 의견에 사람이 많아서 안심했어. 영국의 재고를 위해 한국을 부를 바에는 영일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면 된다. 참가를 찬성할 수는 없지만 참가하면 모두로부터 상대받지 못하는 모습은 우스울지도.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미 레드팀에 들어간 독재 국가라고요. 이처럼 일본은 역시 한국을 까내리기 바빠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 G7 확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을 반대할 명분은 부족해 보입니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으로 세계적으로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시사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